인생은 고통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조금 서늘했을지도 모릅니다. 산다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거라니. 그럼 우린 대체 무엇을 위해 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걸까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로 마음이 무거운 밤에는 그 말이 위로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힘든 게 나 하나만은 아니었구나. 이 무게는 내가 유독 약해서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산다는 일 자체에 원래 얹혀있던 무게였구나 하고요. 오늘 하루가 유난히 무거웠다면 잠시 그 짐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래전 독일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어둡게만 봤던 사람, 삶을 비관했던 사람, 그런 인상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해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그는 삶을 미워하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든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평생 진지하게 애썼던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는 삶에 고통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애쓰고 그것을 얻고 나면 잠시 기뻐하다가 이내 또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바람이 채워지면 그 자리에 곧 새로운 결핍이 들어서지요.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끝없는 원함, 멈추지 않는 갈증이야말로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뿌리라고 보았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참 막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 하고요.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정말로 위로가 되는 지점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사실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행복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주 큰 기쁨, 벅찬 성취, 짜릿한 순간. 마치 어딘가에 커다란 행복 덩어리가 있어서 그것을 손에 넣으면 비로소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씁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더 완벽한 관계. 그것만 손에 넣으면 지금의 이 헛헛함이 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무언가를 크게 얻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고통과 불행이 없는 상태에 더 가깝다고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 그 건강을 매 순간 또렷하게 느끼며 살지는 않아요. 아무 통증 없이 걷고 숨 쉬고 밥을 먹는 그 평범한 하루가 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딘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제야 알게 되죠. 아, 아프지 않았던 그때가 좋은 거였구나 하고요. 이가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이가 아프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큰 평화였는지를. 그 평화는 아플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값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소극적인 행복입니다. 인간은 좋은 상태보다 나쁜 상태를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기쁨은 금세 익숙해져 흐릿해지지만 고통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를 붙듭니다. 그러니 행복을 큰 기쁨을 더 많이 쌓는 일로 여기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운 기쁨은 곧 익숙해져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방향을 살짝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행복이 더 큰 기쁨을 줬는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해지는 것에 있다면요. 우리가 애써야 할 일은 어딘가 멀리 있는 커다란 행복을 손에 넣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고통과 불안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이 됩니다. 그 순간 행복은 갑자기 손에 잡히는 것이 돼요. 저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니라 오늘 내가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덜 시달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는 이런 거예요. 더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나를 조금씩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밖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는 마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시선과 소란에 휘둘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의 평온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정, 그 고요함을 무척 소중히 여겼어요. 그는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늘 시끄럽고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편안할 수 없어요. 반대로 가진 것이 소박해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의 삶과 내 삶을 나란히 놓고 재려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견주는 순간 멀쩡하던 내 하루가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내 하루는 그대로인데 비교라는 잣대 하나가 그것을 불행으로 바꿔버립니다. 남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사실 내 평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당신이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은 누구의 하루와 견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온전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자주 혼자라고 느끼셨다면 그 고독이 꼭 쓸쓸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나를 잃어버려요. 남의 기대에 맞추고 남의 감정을 살피고 남의 말에 흔들리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들여다볼 겨를이 없죠. 그러다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그제야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을 견디는 힘, 나아가 그 시간을 즐기는 힘이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알게 된다고 그는 말했어요.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나를 잠시 지켜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 고요를 조금은 다정하게 맞아주세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쯤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것을 그저 가만히 바라볼 때예요. 노을이 하늘을 천천히 물들이는 광경을 넋놓고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음악에 온 마음이 실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순간은요. 그런 순간 우리는 신기하게도 나 자신을 잠깐 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 모든 아우성이 잠시 조용해져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괴롭히던 끝없는 갈망이 잠시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곳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바라보고 그 안에 머뭅니다. 원함이 멈추면 고통도 함께 잦아들어요. 그래서 예술과 자연은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작은 쉼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무거운 날은 거창한 위로를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깐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눈 감고 끝까지 듣는 것, 손끝에 닿는 따뜻한 찻잔을 가만히 느껴보는 것, 그런 작고 무심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오래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 사이에서 보냅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요. 그러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오늘이라는 하루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저녁도, 이 밤도 오직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 지나간 후에 오늘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오지 않은 불안에 오늘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이자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다시 처음의 오해로 돌아가 볼게요.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를 삶을 미워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좋은 음식을 즐겼고 매일 산책을 나섰고 오래 살았어요. 삶이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보다 그 삶을 정성껏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평화들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을요. 삶이 고통이라는 말은 그러니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에 가까웠어요. 원래 삶은 힘든 것이니 너무 큰 것을 바라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작은 평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힘들었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더 행복해지지 못해서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조금 덜 아팠다면, 조금 덜 시달렸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예요. 남과 견주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조용히 머무는 것, 그거면 됩니다. 내일도 아마 삶은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 한 조각이, 마음을 잠시 데워주는 노래 한 소절이, 혼자만의 고요한 차 한 잔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것들을 붙잡으며 오늘도 여기까지 잘 온 당신이 내일도 부디 너무 애쓰지 않고 살아가기를.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